얼마 전 IMF는 국가별 1인당 국내 총생산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근거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순위 탑10을 알아보겠습니다. IMF가 발표한 것은 2020년도 1인당 GDP로 1인당 국내 총생산을 말하는 것으로 해외 소득까지 포함한 1인당 국민소득인 GNI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국민소득과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MF가 발표한 세계 1인당 GDP 1위는 바로 룩셈부르크입니다. 1인당 GDP는 10만 9,602달러로 대략 1억 3천만 원입니다. 억대 연봉으로 그저 부럽기만 하네요. 룩셈부르크는 우리에게 생소한 나라인데 베네룩스 3국 할 때 벨기에, 네덜란드와 함께 언급되는 국가로 서유럽의 작은 국가입니다. 룩셈부르크는 과거 매우 가난한 국가였으나 19세기 철광 광산이 발견됨에 따라 철강 산업이 발달하였다가 낮은 세금 덕분에 외국 은행들이 몰려와 현재는 국민 절반 정도가 은행에 종사하는 등 은행업이 매우 발달한 국가입니다. 또한 룩셈부르크는 지리적인 특성을 잘 이용하여 매우 낮은 법인세, 소득세를 통해 인접국인 독일, 프랑스의 기업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세금을 아끼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잠깐 혹시 1위가 리히텐슈타인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IMF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1인당 GDP 순위에 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의 1인당 GDP도 룩셈부르크 못지않게 1인당 GDP가 무려 10만 불 우리도 1억 2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2위는 스위스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8만 1,867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9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으로 안정된 정치 환경과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각종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국가일 뿐만 아니라 시계, 보석류 등 정밀 산업이 발달한 국가입니다. 세계적인 식품기업 네슬레 역시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네슬레는 세계 22권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기업보다 훨씬 시가총액이 큰 기업입니다. 인구 800만의 스위스가 이런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니 세계 국민소득 2위인 이유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3위는 79,669불 한화로 약 9,500만 원인 아일랜드입니다. 발음 때문에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일랜드는 영국 바로 옆에 붙어있는 섬나라이고 아이슬란드는 유럽 북쪽에 있어서 얼음으로 덮인 나라입니다. 아일랜드는 맥주 브랜드인 기네스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아일랜드는 영국에 바로 마주하여 경제적으로 영국에 상당히 종속되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영국과 항상 다투는 국가입니다. 아일랜드는 1980년대까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불리며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희망이 없어 떠나는 이민 행렬로 인해 800만 명이었던 인구가 400만 명까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일랜드 탈라라는 도시의 모든 정당이 모여 돈을 빌리는 이자를 낮추고 세금을 낮추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아일랜드는 경제적 발전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낮은 법인세 및 영어 기반 언어 등을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사, 페이스북,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유럽 본부를 아일랜드로 선택하면서 아일랜드는 영국에 종속된 국가에서 유럽에서 부자 국가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4위는 노르웨이입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6만 7,989달러로 한화로 약 7,200만 원 정도입니다. 노르웨이 하면 연어가 생각나실 건데 노르웨이는 과거에는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던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970년대 북해에서 발견된 유전으로 인해 엄청난 부를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석유가 난다고 해서 모두가 잘 사는 것은 아닌데요. 세계 최대 석유 매장 국가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가 그 예입니다. 바로 정부의 부패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석유 채취 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투명한 정책으로 오늘날의 노르웨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는 높은 세금으로 유명하지만 무상교육, 무상의료 그리고 잘 갖추어진 연금 체계로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5위는 6만 3,051달러인 미국입니다. 미국은 설명 안 해도 납득이 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위는 싱가포르입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5만 8,484달러 한화로 약 7천여만 원입니다. 싱가포르는 영어, 중국어가 가능한 인구와 중개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아실 테니 이 또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위는 바로 덴마크입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5만 7,439달러 우리 돈 7천만 원을 약간 못 미칩니다.
낙농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국가입니다. 또한 아이들 장난감이 레고로도 유명한 나라입니다. 보통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국가로 유명한데 덴마크 역시도 높은 세금과 잘 갖추어진 복지로 유명합니다. 반면 다른 북유럽 국가들은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반면 덴마크는 천연자원이 적고 낙농으로 발전한 국가입니다. 또한 마어스크라고 쓰여진 컨테이너를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덴마크 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선사회사입니다. 8위는 아이슬란드입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57,189달러, 한화로 6,800만원 정도입니다. TV 프로그램 꽃보다 청춘에도 나왔죠. 아이슬란드는 북유럽에 있는 인구 30만 명의 작은 국가입니다. 제주도보다도 작은 인구이지만 면적은 제주도보다 훨씬 넓습니다. 오로라, 야외 온천 등으로 유명하여 유럽의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모았습니다. 아이슬란드는 관광과 온천 등에서 나오는 지열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잘 살게 된 국가입니다. 2008년 아이슬란드는 IMF 사태를 맞았는데요.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한 결과입니다. 3년 만에 IMF를 졸업하고 다시 회복하게 되었지만 인구 10%가 부의 50%를 장악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9위는 카타르입니다. 카타르는 가스가 많은 나라입니다. 세계 2대 가스 매장지는 러시아와 걸프만입니다. 걸프만 가스 매장 지역은 카타르와 이란의 반반씩 속해 있는데 이란은 많은 인구와 미국의 이란 제재 등으로 인해 가스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구 300만 명의 작은 국가 카타르는 국민이 충분히 쓰고 남은 가스를 한국, 일본,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막다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요즘 카타르에서 한국의 선박을 많이 발주한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0위는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51,885달러로 한화로는 6,200만원 정도입니다. 호주는 철광석 등 지하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쇠고기 밀 등 농업 국가로도 유명합니다. 우리에게는 호주라는 국가 이름으로 친숙하면서 많은 한국분들이 이민 가서 살고 있죠. 연중 따뜻한 날씨와 안전한 치안 등으로 살기 좋다고 하죠. 이상 세계에서 잘 사는 국가 탑10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국가 중에는 홍콩이 15위이고 일본은 21위이고 한국은 36,644달러 한화 약 3,200만원 정도로 26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생각보다 큰 격차가 나질 않네요. 조금 더 분발해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잘 사는 모습을 하루빨리 보고 싶네요. 2020년 순위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은 워낙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웠던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의 순위가 처진 반면 코로나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한 국가들이 선전한 모습입니다. 또한 도시국가 혹은 인구가 작은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싱가폴 같은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작으면 지하자원을 나눌 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상 세계 부자국가 탑10을 알아보았습니다.